우리나라는 21세기에 어떤 나라가 돼야 할까요? 어떤 나라가 되느냐에 따라 세계 속의 대한민국 위상이 달라지고 또 우리 기업의 활동 무대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품격, 국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오늘 스타벅스는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가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해 5월에 갔기 때문에 예. 지금 약 8개월쯤 됐습니다. 예,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예, 8개월이면 옛날 한 8년 일할 만큼 할 수 있죠. 예, 워낙 또 이제 시테크로 부지런하신 분이니까 다른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루신 걸로 압니다.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이셨죠? 처음이죠. 그러니까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금년의 역사가 62년이 됐는데요. 예. 지난해 61년 만에 민간인 출신 원장은 처음으로 임명이 된 거죠. 예. 예. 딱 그러니까 환갑을 맞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새로운 변화를 한번 큰 변화가 해보자. 왔네요. 가셔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런 말씀 들었거든요. 예. 그 안에 있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안에 있는 학칙이 있다면서요? 그 학칙을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 미션을 이제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그 새로운 비전 이걸 만드는데 제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것은 국가 공무원들이 국정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업무 역량,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의욕 관리입니다.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의욕과 사기를 높여주자. 그래서 거기에 좀 덜 맞는 거, 안 맞는 거는 빼고 새로운 걸 집어넣어서 이제 학칙도 많이 보강을 했죠. 그러시군요. 공무원도 인간이다.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공무원도 인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하고 군인 간다. 그렇죠. 뭐 사람과 민간인과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민간인 공무원은 말이 되는데 사람과 공무원은 좀 곤란하잖아요. 이 공무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이 있고 기분 좋으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이제 공무원도 인간이다. 우리가 정말 한번 마음속에 우러나서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셨군요. 올해부터 그 5급 수습 사무관 또 교육도 굉장히 바뀐다. 그 개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으로 가고 행정고시를 합격하면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오죠. 6개월간 교육을 받고 각 부처로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 6개월이라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군대로 따지면 장교를 육성하는 기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직 가치, 공직 윤리, 국가관, 요새 같은 때도 안보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 특히 앞으로 뭐냐면 이제 고급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6개월 동안에 확실히 제대로 배워보자. 그래서 아주 명예심이 나오고 자긍심이 나오려면 교육과정이 제가 볼 때는 좀 힘들어야 됩니다. 더 깊이, 더 강하게. 그래서 사관학교 흐물흐물하면 그 장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대신 뭐냐면 최고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은 힘든 과정을 겪을 때만 나온다. 그래서 금년에 지난해에도 이제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죠. 중소기업에 가서 좀 연수를 하도록 한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바꿨지만 그 중에 이제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대기업에 가서 견학을 이제 하는데 뭐 연수라고도 하지만 견학 개념인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 중공업을 가면 자긍심이 있죠. 참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이렇게 갖게 됐구나. 자긍심은 있지만 가서 이제 주마간산으로 보기가 쉽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면은 브리핑을 쭉 해주고 예우를 잘 해주죠. 근데 그걸 보고 한국 경제를 다 봤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분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일주일씩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를 실제 해봐야겠다. 그 중소기업 지원하겠다,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그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가서 그냥 견학하는 게 아니고 근무를 해봐라. 근로자하고 같이. 또 외국 근로자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금년에 이제 강화가 됐고 해외 연수 나가는 것도 선진국만 가서 이렇게 쭉 보고 올 게 아니라
정말 이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 가서 우물 파주는 곳도 있고 정말 그 봉사 집 지키도 있고 하는데 팔 걷어붙이고 직접 글로벌 봉사활동을 해봐라. 예.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힘든 것부터 하면서 정신력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고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우리가 공무원 하면 네. 흔히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공무원들 뭐 답답하진 않은데 예. 제가 볼 때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아. 조심하죠. 왜냐하면 항상 좀 신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예. 민간 기업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민간 기업은 세계 최초, 예. 업계 최초, 국내 최초. 하여튼 뭐 최초를 안 하면 지금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도전해야 되고. 예. 근데 공무원들은 선례가 없다. 전례가 없으면 잘 안 하려고 하죠, 이제.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감사에 걸리고 혹시 시끄러워질까봐.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땐 공무원들도 이제는 우리가 도전 정신, 또 창의력, 그 다음에 좋은 뜻으로 도전했다 실패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해명할 기회를 줘야 되고 맞습니다. 면책도 줘야 예,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예. 공직자가 돼야 이게 합쳐져서 사실 국가 경쟁력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공무원 교육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제가 상도 많이 만들었는데 예. 물론 공식적으로 주는 뭐 대통령상, 장관상 이런 상이 원장상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과정별로 악의적인 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와서 등록하는 사람은 예. 얼리버드상, 아, 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사진을 잘 찍어서 예. 열공 포토제닉상, 아, 예.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동료들하고 쉬는 시간에 소통하는 사람은 소통 포토제닉상을 주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상은 공무원도 춤추게 한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 받으면 칭찬은 뭐 그렇죠.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 공무원도 기분 좋으면 잘 되는데 또 중앙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고객이거든요. 이게 예. 교육받으러 온 사람을 행복하게 또 보람 있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면 그 혜택은 기업으로 가고 국민으로 간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우리 직원들한테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행복한 서비스가 나온다. 우리는 잘 모시고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예. 물론 뭐 학칙도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또 한편은 온 공무원들이 기분 좋게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또 노력을 그러네요. 하죠. 예. 중앙공무원교육원이 민간인이지만 적임자를 만난 느낌인데요. 예. 그 전에 이제 대학 총장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총장과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의 원장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뭐 저는 지금 하는 게 더 마음에 드는데 제 예. 아내는 뭐 공무원은 너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예. 진짜 부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같다고 보는 것이 제가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경영 컨설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러셨죠. 평생 기업 교육을 하다가 그 이제 경영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원 대학교에 또 총장을 하다가 예. 지금 왔기 때문에 기업 교육, 학교 교육, 공무원 교육, 그냥 교육에 이렇게 사이클을 다 도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 분야에서 이 공직 분야로 왔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면으로 따지면 뭐 제 주전공 분야를 교육이라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교육이죠. 일관된 한 가지를 그럼.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게 이제 다채로운 경력 속에서 그래도 내가 좀 공무원이 될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식 본업의 공무원 된 거는 처음이지만 예. 예를 들어서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도 활동했고 예. 6.25 전쟁 60주년 위원회 활동, 국가산업기술 보호위원회 예. 활동 등등 해서 또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 제가 한 10여 개 이상의 정부의 정책자문을 쭉 해왔기 때문에 어떤 분 말씀이 뭐 이미 뭐 반쯤은 공무원 아니었나 사실상은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공적 영역에 예. 상당한 기여를 하고 계셨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민간 분야에 있다 하더라도 주로 그 학교 쪽에 있었고 또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예. 그게 말하자면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없을까 늘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뭐 공익적 가치에 대한 생각이 컸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예. 저는 지금 직업에 대해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예.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스타벅스의 매력이 경쟁력이다. 네. 예. 그 책에서도 사실은 어떤 국가의 매력, 국격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한다 이 책에는 34분이 사실은 이제 네. 글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역시 좀 국격이라면 윤웅기 선생님이 좀 원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모시게 됐고요. 예. 국가도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읽고
인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좋은 방향, 새로운 가치를 빨리 읽고 한 박자 가면 좋지만 안 되면 반 박자라도 빨리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총 생산지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다 가난한 시절을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경제 전쟁한 거죠. 국민총 생산지수. 그 다음에 나온 개념이 국민총 행복지수, 국민총 매력지수.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가치가 나온다. 예. 이 국민총 매력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매력이 있는 국가로 사람과 돈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예. 뭐 매력, 영어로 attraction, 이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개인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 기업도 매력이 있어야 되지만 국가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저는 그런 표현 안 쓰고 요새 매력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선진국이 뭘 먹고 사나 보면 관광산업이라든가 문화 컨텐츠라든가 지금 그 다양한 그렇죠. 매력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대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달라지는데 제가 최근에 반박자 빨리 이제 치고 나간 게 뭐냐면 국민총 매력지수의 시대. 그래서 국가도 매력적이게 되고 예. 정책도 매력적이게 되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업도 매력적이게 되고 상품도 매력적이게 돼요. 지금 요새 우리가 저 새로운 신상품들 보면 매력이 없으면 팔리질 않아요. 한동안 또 디자인의 경쟁력이다. 디자인도 전체 매력 중에 한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공무원도 매력적이 된다는 얘기를 또 가서 많이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공무원도 인간이다. 근데 예. 인간은 매력적이어야 사실은 보기도 좋고 가까이 그럼요, 가고 그럼요. 설득력도 있지 않습니까? 소통도 잘 되고. 그렇죠. 예, 예. 오늘 이제 국격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국격이란 말이 좀 어렵거든요. 국격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인격, 예. 인격인데 그 인격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슨 학위를 갖고 있고 이게 인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인간성 됨됨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뭐로 연결되냐면 호흡으로. 그래서 나는 호감이 간다. 믿을만하다. 예. 듬직하다. 가급적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 아, 그러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또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럴 때는 국가도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느냐 라는 거와 달리 경제력과 달리 그 나라가 얼마나 호감을 주고 있느냐. 호감을. 또 그 나라와 가급적이면 가까이 하고 싶은가. 그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은가. 그 나라 제품을 쓰고 싶은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국격이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호불호를 결정하는 거는 국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얼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네. 예,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 것이냐, 이제 그걸 국격이라고 봐도 되는 네, 거죠. 네. 예, 이 책에 지금 이제 34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21세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갈 길을 이제 찾는 과정인데 윤 원장님께서는 국격을 덕을 베푼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 책에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 그 지도자분들이 글을 쓰셨는데 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죠. 예. 제가 이제 바라보는 그 관점은 진정한 국격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국가도 덕을 베풀어야 국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예. 그 원리는 저는 같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인덕을 베풀면 덕을 베풀면 운이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개인도 덕을 베풀어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호감을 끼고. 예, 예. 가덕을 베풀면 가운이 열린다. 가덕이라는 게 옛날 보면 부잣집, 경주 최부잣집은 지속 가는 그렇죠. 경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주변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땅을 사지 않고 다 그게 가덕을 베푼 거란 말이죠. 가덕을 베풀면 주변에서 다 존중하게 돼 있죠. 예. 가운이 열리는 거예요. 사덕을 베풀면 사운이 열린다. 예. 요새 기업이 보면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기업들 보면은 다 사회공헌 활동, 착한 기업, 그 다음에 기부금 내는 거 등등 다 하는데 그걸 처음에는 저거 다 마케팅 전략이야. 또 기업 이미지 올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세상에 이제 똑똑한 소비자들로 꽉 차 있어요. 예. 저런 기업이, 저런 착한 기업이 잘 돼야 나도 좋다. 세상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 기업 제품 사잖아요. 똑같이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국덕을 베풀면 국운이 열린다. 예. 근데 어떤 나라면 딱 떠오르는 것이 전 세계에 나와서 봉사활동도 잘하고 또 무슨 IT 지진 같은 거 나오면 빨리 가서 구호 활동도 해주고 어려운데 원조도 해주고 이렇게 그 국가가 글로벌 차원에서 베풀고 나누고 좋은 일, 덕을 베풀면 그 나라가
어떻게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죠. 예. 그리고 저런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그래야 지구촌이 잘 된다. 그게 제 생각은 국덕을 베풀어야 국운이 열린다는데 아주 운이 좋은 게 우리가 정말 저는 국운이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 예. 건국 이래 처음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해준 나라로 정식으로 된 거예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국제적 지위도. 이제 드디어 그렇게 바뀐 네.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원조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국덕을 베푸는 거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가슴이 와닿는 거죠. 두 손으로 원조해라. 아,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예. 원조 받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외국인도 사람이고 가난해도 사람인데 예. 우리도 옛날에 다 원조 받고 살았잖아요. 6.25 전쟁 직후에 뭐 맨 그 원조 받은 물건 먹고 저 식량 먹고 살고 옷 입고 살았는데 가난하지만 자존심은 다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잘 사니까 당신들한테 베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가난했는데 남들이 도와줘서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신세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원조를 해주더라도 겸손하게 두 손으로 원조해라. 교만하게 하지 말고. 예. 그래야 상대방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뭔가 베풀어도 베풀어야 되죠. 겸손하게. 예, 그래서 제가 볼 겸손하게. 때는 덕을 베푸면 운이 열린다. 예. 가덕을 베풀면 가운이 열리고 사덕을 베풀면 사운이 열리고 국덕을 베풀면 국운이 열린다. 그래서 국격을 높이는 최고의 지름길은 국덕을 베푸는 거. 국덕을 베푸는 거. 저는 이제 덕이 뭘까 항상 생각해 보다가 제 나름대로 베푸는 것이 그게 클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가 네. 클까? 베푸는 것이 큰 걸 덕이라 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덕을 예. 이제 보면 그게 인간이 가진 그야말로 미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착한 선함을 행하고 이런 건데 그 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베풀 수가 있는 것이 예.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예. 친절한 것도 덕을 베푸는 거고.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덕을 베푸는 것을 국가에서 공식 원조를 얼마 준다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덕을 베푸는데 참여할 수 있다. 여기 외국 관광객이 왔는데 친절하게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몇 미터라도 가서 안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국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여기 유학생들 또 우리가 해외 관광 나갔을 때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바로 국격인데 특히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인격이 국격을 결정져요. 전 세계 여행을 해보시면 어때요? 그 나라 첫 번째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무원들의 태도, 표정 맞습니다. 이거 보면은 예. 이 나라가 괜찮은 나라구나. 이거 이상한 나라네. 예.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다 있어. 심지어는 돈을 줘야 돌아가기 시작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렇죠. 예.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제가 이제 공무원 교육원장으로서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공무원의 인격이 바로 국격입니다. 예. 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죠.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윤 원장님은 그 지난 6.25 60주년 그 기념 우연을 했죠. 위원회 이혼하시면서 그 해외 참전 용사를 초청한 것도 하나의 예로 드셨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 나라. 그것도 국격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관계에서도 저 배은망덕이라는 게 제일 싫죠. 은혜를 베풀었더니 원수로 갚는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은혜를 잊지 않는다. 그 감동이 있잖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나라도 가난하고 흔들리고 다 할 때 외국에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싸우다 죽고 희생당하고 그 신세를 졌는데 60년이 흘렀단 말이죠. 예.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산업발전, 민주화 발전, G20 정상회담 성공할 정도로 커졌어요, 나라가. 부자가 됐고. 근데 그 수많은 나라가 도와줘서 됐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신세를 갚지 않는다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볼 때는 반드시 참전 국가에 대해서는 신세를 갚아야 된다. 근데 그 참전 용사들은 그때 20살이면 지금 60주년에 작년에 80살이거든요, 이게. 예.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분들한테 반드시 초청해서 감사 표시를 해야 된다. 또 지난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나갈 때 저한테 와서 이제 저 얘기하기를 나가서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길래 그 소리 하지 말라고. 뭘 널리 알리느냐. 우리가 잘 사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CNN에 다 나오고 예. 뉴욕타임즈 다 나오는데
자랑하지 말고 가면은 겸손하게 많은 나라가 도와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번에 신세를 갖겠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특히 6.25 참전 국가에 방문하는 교육생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반드시 그 나라 참전용사를 모시고 감사 파티를 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드리고 와라. 아, 예. 그래서 작년에 쫙 그걸 다 했어요. 아, 예. 그랬더니 정말 잘하셨네요. 곳곳에서 예. 아주 감동의 장면들이 나오고 감사 편지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스스로도 정말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잘 사는 거 자랑하면 개인이나 국가나 똑같아요. 그렇죠. 시기심, 질투심만 생기지 소용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서울 글로벌 센터장 하시는 이제 이 책 속에 글이 있습니다만 앨런 팀블릭 같은 분은 한국인이 정말로 강점이 많다. 그 강점은 뭐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을 끝까지 해서 해내는 게 한국의 최대 강점인데 그 강점에 딱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좋겠다. 겸손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자랑하나 봅니다. 예. 제가 대학교 총장을 할 때 그 유명한 홍콩의 사학가 리카싱 얘기를 많이 했죠. 리카싱 회장 얘기를. 그분 얘기는 나는 평생 동안 탁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탁월성. 예. 또 평생 동안 교만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근데 인간은 탁월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온단 말이죠. 예. 경쟁에서 밀리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력을 쌓고 탁월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탁월해지고 성과가 나면 인간인지라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럼 교만해지면 그때부터는 탁월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 교만함이 싫어서 수많은 비판자가 그렇죠. 생기고 공격하다가 예.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늘 질문이 탁월성을 높이는 것이 어려울까요? 교만함을 낮추는 게 어려울까요? 사실 교만함 낮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한국인이 엄청난 신화적 성과를 냈고 또 노력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지적대로 우리가 이제는 겸손함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 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그 겸손하지 않은 것을 어떤 품격의 반대로서 청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요. 예. 이어령 중앙일보 상임 고문 같은 분은 우리 안에 있는 청격을 없애면 예. 국격이 상당 부분 저절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시거든요. 뭐 전적으로 공감이죠. 그러니까 예. 그 제가 매력 그 책에서도 매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반매력을 낮춰야 된다. 아, 예. 우리가 이제 품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천격을 없애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인종차별은 싫다. 우리가 미국 가서 우리 그럼요. 좀 예. 일가 친척들 많이 가 살고 그렇죠. 우리 유학 간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인종차별이 심했거든요. 미국도. 근데 아시아 사람을 깔보고 가니까 그게 싫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종차별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 맞습니다. 우리도 보면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을 갖는단 말이죠. 지금 많이 좋아졌죠. 이제 예. 다문화 정책 때문에. 더 그게 언짢은 거는 유럽 사람들한테는 백인들한테는 잘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또 깔아뭉개고 부자 나라에서 온 데는 또 잘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깔아뭉개고 이거 제가 볼 때 천격이죠. 맞습니다. 예. 이런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아니라 나의 품격을 깎아먹는다. 예. 근데 다행히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이 열린 사회로 가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 예.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들 생각하고 깨닫게 됐어요. 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성주 전 외무장관님은 이 책 속에서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소개를 하셨거든요. 예. 하나는 그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께서 말씀하신 국격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는 국가의 기강이다.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칼럼니스트 고종석 선생님 말씀하신 사회정의가 실현되어 있는 정도가 바로 국격을 높이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대비를 시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윤 원장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보십니까? 그 두 가지는 이제 그 기반이라고 봐야겠죠. 그 국격의 예. 기반이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도 보면 다른 건 다 인품이 괜찮고 한데 예를 들어 개인이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예. 싫죠. 또는 점잖은 사람 줄 알았더니 법규 위반을 한다든가 싫단 말이죠 이게.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법질서라든가 사회 정의라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된다. 그 나라가 먹고 살만한 나라고 그렇죠. 또 보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문화적 파워도 세졌고 예. 영화도 잘 만들고 그런데 보니까 그 나라에 범죄가 많고 그 나라에 가면은 뇌물 줘야 뭐가 움직이고
또 정의감이 예를 들어서 통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특히 그 두 가지 문제는 국격의 인프라 같은 거다. 바탕을. 그게 잘 돼 있어야 견고한 국격이 살아나는 게 아닌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또 이제 그 한성주 외무장관님 말씀을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 국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를 구체적으로 드셨거든요. 이제 외국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선진국 대원조 가이드라인이 0.7%인데 거기는 뭐 1.2% 그러니까 훨씬 앞서서 나서서 하고 있다. 또 어떤 그 세계의 인권운동이나 이런 부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캐나다는 참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아직은 좀 미약하지 않은가 하는 면도 있습니다. 뭐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사이즈가 이제 큰 나라가 아닌데 강대국이 아닌데도 존경스럽다.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색한 만석군보다는 베푸는 천석군이 존경스럽다. 그러네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워낙 절대 빈곤이니까 동네에 만석군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뭐 강자죠. 근데 지금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인색한 만석군보다는 베푸는 천석군이 훨씬 존경의 대상이고, 그렇죠. 그다음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돈 엄청나게 많이 인색하면 사실 기분 더 나쁘죠, 이게. 국가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국가가 강대국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서서 도와주고, 그다음 평상시 꾸준히 국제적으로 봉사활동 해주고 지원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나라의 강대국은 아니지만 국격과 품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국민 총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국민들이 행복한 거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도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를 위해서도 베풀고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좀 이제 추상적인 국격에 대해서 이제 논의해 봤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송자 명지대 이사장님 같은 분은, 명지학원 이사장님 같은 분은 이제 차별 없는 사회가 바로 이제 국격을 높인다. 그 다음에 문용민 서울대 교수님 말씀이 조금 이제 독특하신데, 어떤 한 사회가 어떤 절정에 이르는, 그러니까 최고의 사회로 갈 때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양보와 희생의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런 작은 영웅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때 이제 그 사회가 최고의 사회가 된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개념도 그런 거겠죠. 그렇죠. 있는 사람이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뭐 지식이 있든 있는 사람이 솔선수범 또 먼저 베풀고 이렇게 해준다면 존중을 받지만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안 하면 아무도 따르질 않아요.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될 뿐이죠. 그런 면에서 자기가 베풀고 나누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하다 보니까 빈부격차도 커졌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성공과 실패가 많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바람직한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나눔을 해줌으로 해서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된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것은 제가 CEO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데, 그 CEO들이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모임의 이름이 배나 감사해. 이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두 배로 감사하게 지내자는 얘기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배려하고, 둘째 나누고, 그 다음번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CEO들이 모여서 사회 봉사활동하는 그런 모임을 보고, 한국 사회도 이제는 점점 이제 베품을 실천해가는 사회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해. 배나 감사해. 뭐 또 다주캐라고도 있어요. 그게 뭐 이름 왜 지었냐 그랬더니 다 쓰고 죽자. 좋은데 다 쓰고 죽자. 그 죽을 때 가져가느냐. 그리고 저 유산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식한테 주면 자식 싸움만 벌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은 데다 다 쓰고 일부는 자식 주더라도 그래서 그 다 쓰고 죽자고 해서 다 죽해던데 아주 멋있던데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압축 성장하면서 그 상처 입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비교적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런 이제 성장의 그늘이 있는데
이 책 속에서 이제 이윤범 그 중앙일보 부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이제 매사에 보면 그 여야 또 뭐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데 그게 무슨 정치적인가 하고 더 들여다봤더니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로부터 생긴 좀 증오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기득권층이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진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짧은 사이에 신화적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긍심이 있어요. 예. 전 세계에 우리가 롤 모델인데 실제로 많은 후발 국가들이 볼 때는 한국처럼 되고 싶다. 또 외국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 배우기 위해서 많이 교육원에도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그 격동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죠. 가난에, 독재, 또 IMF 경제 애환위기 때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잘리고 부도가 나고 또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가 되고 또 본인은 또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자식이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는데 저는 돈이 없는 사람, 그 다음번에 지위가 없는 사람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제가 볼 때는 60년 동안 상처를 안 입은 사람이 없어요. 예. 저는 제가 방송하고 대학 총장하면서 실제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하고 깊이 교류를 해봤는데 그분들도 깊이 사귀면 다 얘기가 정말 언제 죽고 싶었다. 그때 괴로웠다. 그때 정말 나는 이 고통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는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가. 예. 위로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사실은 성공한 사람도 마음속에는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언어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상대방을 위로하고 그다음번에 격려하고 배려하고 저 사람이 고생 뭐 안 해봤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희까지 갈 때는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갔을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다 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늘 뭐냐면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된다. 상처 건드리는 게 되게 뭐 송곳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말로 건드리는 그렇죠. 거죠. 예. 무시하든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최소한도 상처를 건드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예, 거기서 예. 갈등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요새 이제 너무 언어를 험하게 쓰니까 그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언어의 품격도 사실은 뭐냐면 국격하고 직결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제 이 책 속에서는 유머 작가인 그 신상원 작가께서 네. 청와대부터 유머 작가를 글 쓰는데 네. 그 자문하는 작가로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주 재밌는 발상인데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뭐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통하고 그다음번에 이 서로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다 말 갖고 하는 건데 예. 언어라는 것이 개도국 때는 거칠어요. 또 비난도 하고 공격도 하고 폭언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 폭언을 하면 상대방에는 상처가 나고 자기 스스로 품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 언어의 품격이 점점 좋아질수록 선진국이 되는 건데 전문 용어, 학술 용어 쓴다고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품격은 유머라고 그래요. 유머. 그래요. 예. 예. 유머라는 건 뭐냐면 함께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긴장 국면, 갈등 국면에서 유머를 통해서 풀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유머가 통하는 사회, 이게 바로 품격 있는 사회다. 그렇게 따지면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예. 건데 보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기도 보면 어디 모임에 가면 예.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 오면은 다 좋아하잖아요. 제일 인기도 전체가 있고요. 마음도 예, 열고, 예, 열고. 예, 그렇죠. 예. 서로 이렇게 딱 폼 잡고 있다가 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딱 망가지면 예.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통이 빨라지는 걸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그 매력 반매력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싫어하는 게 뭔가 보더니 첫째는 반귀족주의, 귀족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고생도 하나도 안 해보고 그 고생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든가 예. 깔보면 진짜 싫죠. 베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엘리트주의. 똑똑하고 실제로 학력도 높고 다 뭐 좋은데 너무 차갑고 상대방 배려 인정머리가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뭘 좋아서 뭐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싫어서 거기 가까이 안 가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지나친 그 호감을 못 주는 엘리트주의나 귀족주의는
개인도 손해고 예. 사회 갈등의 원인이죠. 아. 있는 사람이 더 베풀고 예. 아는 사람이 더 많이 봉사하고 배려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게 지금 한 개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걸 바로 국가로 연결시키면 바로 그게 이제 국격이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게 개인 차원, 가정의 차원, 기업의 차원, 더 나아가면 국가의 차원이 되는 국가의 거죠. 차원이 되네요. 똑같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님께서 그 제기하신 예. 이제 우리 국격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높으신 분이 외국에 갔다 오면 정말 떼거리로 이제 영접을 나가는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예, 별로 보기 좋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맞죠. 자, 그러니까 이제 후진국으로 가면 권위주의가 이제 세단 말이죠, 이게. 예. 특히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진국 보면 그런 형식적인 권위주의 다 빼고 하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실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위에 예를 들어서 전임 제그웰치 회장, 또 이멜트 회장, 저도 크로톤빌 연수를 가봤습니다만은 수행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 그 예. 거대한 회사의 예. 회장인데도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주르륵 몰려나가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식주의, 권위주의는 깨야 되고, 예. 그러나 또 선진국 보면은 국가 애교 행사라든가 품격 있는 정부 행사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문화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프로토콜 의전을 또 굉장히 중시하죠. 예, 꼭 필요한 의전을. 예. 그래서 그 품격을 살릴 수 있는 의전은 정말 잘해야 되고, 예. 허례없이 과시적인 거, 그다음번에 그야말로 권위주의 이런 거는 과감하게 없애서 우리의 그 국격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죠. 인천공항 말씀하시니까 인천공항 자체가 코리아의 국가 브랜드, 그렇죠. 국격 높이는 데 최고예요, 예. 지금. 그 다른 나라 쭉 돌아다가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시설도 좋고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그 수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해? 다 친절하죠. 그렇죠. 스피드 예. 서비스. 예. 걸어오면 이미 다 돌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인천국제공항이야말로 또 외국인들이 와보면 감탄하고 감동하는 거죠. 예. 우리의 얼굴 중에 하나입니다. 보석 같은 존재죠. 예, 정말. 국가 브랜드를 예. 많이 높이고 있죠. 맞습니다. 예. 갔다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인천공항을 볼 때마다. 예, 그렇군요. 그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이사장님은 지금이 이제 지구촌의 큰 지배구조가 바뀌는 때다. 그래서 이때 한국이 뭔가 어떤 중개자적 역할, 네. 그런 어떤 미국에서 중국 등 아시아로 바뀌는 어떤 그런 곳에서 과도식 시점에서 어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을 이렇게 나라들을 엮어내고 그 속에서 어떤 우리의 경험을 아까 말씀하신 이제 개발국에 나눠주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영예로운 시기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공헌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예, 미국이 한 거와 똑같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영국하고 똑같이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수많은 그 지금 후발 국가들이 예. 후발 국가라는 게 이제 아직 못 살고 민주화도 덜 돼 있고 이런 나라들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한국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미국, 영국식 그 경제 정책이나 경영 이론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되고 싶다. 단기간 내에 전쟁 폐허를 딛고 저 경제도 성공, 그렇죠. 민주화도 성공. 예. 그래서 그걸 보고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롤 모델이 제대로 돼주는 거. 또 한 가지 뭐냐면 선진국과 그런 후발국 간의 교량 역할을 해주는 거.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뭐냐. 그렇죠. 이걸 잘 찾아가지고 도움을 준다면 예, 그럼 국가의 위상 자체도 높아지고 많은 나라들이 고마워하겠죠. 예. 그걸 잘해보자. 그러니까 아주 거대 담론이면서 제가 볼 때는 큰 맥락으로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예. 그렇네요. 예, 한국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또 보면. 그렇죠. 예. 경영학도 한국적 경영학이 요새 아주 세계 차원에서 인기가 있어요. 경영에서도 그럼요. 우리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외국에 네. 먹힐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경영학 공부할 때는 다 미국식 경영학을 그렇죠. 배운 거죠. 예. 그다음에 기업들은 뭐냐 일본식 경영을 모방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식 경영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아주 섬세하게 파고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따라갔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한 20년째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다 하면서
그 화두만 있지 지금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격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우정 조선일보 특파원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이 책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는 국격의 문제, 국가의 품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정말 기업이든 우리 국가든 한 발자국도 나가설 수 없는 단계에 지금 이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 선진국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지난해 G20 정상회담을 우리가 이제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예. 저는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G20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G20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선진국 문을 열고 한 발짝 들어선 거예요. 예. 한 발짝 들어서서 이제 나머지 한 발짝만 들었으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 되고 싶어 했지만 문턱에서 미끄러졌거든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미끄러지는 않는 게 한 발짝 들어갔으니까 일단 다리는 걸쳤거든요. 예, 이게. 예. 그럼 뭐가 들어가고 뭐가 걸쳐 있느냐? 들어간 거는 산업 경쟁력. 어지간한 건 지금 산업 경쟁력 다 10위권 다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금년의 교육 규모가 사상 최초로 1조 달러. 스포츠도 어지간하면 10위권.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선진국 지표로 다 들어선 겁니다. 예. 안 된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정의 문제, 그 다음번에 국가의 품격, 그 다음번에 국가 브랜드 이런 것들이 사회 간접 소셜 캐피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국격을 높임으로 해서 한 발짝 마저 들어가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그리고 발상도 국민총 생산지수만이 아니고 예. 국민총 행복지수, 국민총 매력지수 이것까지 들어가야 선진국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한 발짝 들어섰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노력만큼은 조금만 더 하면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항상 든든한 게 뭐냐, 미끄러질 염려는 없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뜁시다. 진짜 예, 선진국 예. 될 수 있다. 예. 이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 책 국격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몇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국격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그 보수층, 우익적인 그런 쪽이 논의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오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떤 선진국 진입을 하려면 뭔가 어떤 이렇게 초당파적이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국가적이라 할까요? 그 우리 전체가 함께 합의하는 뭔가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국격, 제가 국가브랜드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국격을 높이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조율,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통합하는 건데, 실제로 비판적인 분을 만났어요, 제가. 뭐라 예. 그러냐면, 아니 친서민 정부라고 하면서 MB 정부가 국격 타령이냐 하고 있느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시길래 예. 제가 정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면 혜택을 누가 보는 겁니까? 혜택은 서민이 보는 겁니다. 미국서 공부하고 영어 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시아 사람도 미국 가면 처음에 조금 무시당하지만 영어 잘하고 그 다음 자기 여러 가지 힘이 있으니까 금방 대우를 다 받아요. 예. 그런데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들은 가서 국가 브랜드에 의해서 예우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가든 영국 가든 프랑스 가든 간에. 그래서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고 국격이 높아지면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면 혜택은 서민들이 받고, 그 다음에 삼성, LG, 포스코는 자체 브랜드로 수출을 다 할 수 있지만 자기들 브랜드 파워가 세니까. 근데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국가 브랜드가 높으면 제가 받고 브랜드가 낮으면 제가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이 국가 브랜드 정책과 국격을 높이는 일은 이게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폼 잡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서민 대중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이 정책이 하고. 제가 뭐 저도 또 혈압이 올라서 한참 얘기했더니 나중에 그분은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예. 국격을 높이는 것이 국민총 행복지수, 그 다음번에 우리 국민 전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글로벌 시대에 국격이 높아서 존중받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남미 아프리카 최근에 원조도 많이 하고 가서 봉사활동하니까, 그리고 이제 G20 그 다음에 스포츠 한류가 돼 있는 바람에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일본도 과거에 제가 종합육상에서도 근무를 해봤는데 그 시절엔 돈 가지고 가도 대우 못 받았어요. 예. 지금 한국 사람들 일본 가도 대우 받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 달라졌어요. 이게 맞습니다. 다 바로 뭐냐면 예. 먹고 사는 문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이미지, 국가 브랜드, 국격에 의해서 개인까지 대우가 달라진다. 그렇죠. 존중받을 예. 수 있다.
존중받을 짓을 해야 존중받죠. 예. 베풀고 나누고 다 해야죠.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오늘 국격을 말씀 나누는 것도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이 뭐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든가 또는 우리 정부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죠. 다 필요한 국민들 거예요. 또 기업들의 활동 무대가 달라지고 그 활동 무대에서 이제 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사회가 참 풀어야 될 게 참 많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그런 말씀을 이제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군사 독재 때 계속 그 군사 독재를 옹호했던 분들이 사실 군사 독재가 어느 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그날의 국격이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격을 낮췄던 분들이 그러면 나서서 지금 국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것도 다 받아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상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속에도.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참 예. 먼 옛날 얘기가 됐고 지금도 이제 그 군사 독재하는 나라가 좀 있죠. 아프리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군사 독재하는 사람도 자기가 독재라는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뭐라 그러냐면 애국자라고 얘기하죠.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또 국격 얘기도 하고 또 뭐 행복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북한같이 지금 가장 반민주적인 체제도 쓰는 거는 아예 민주란 말을 또 수시로 쓴다. 인민민주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억지의 개념이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민도가 이제 그런 수준하고 너무 이제 차이가 나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현혹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 또 꽤 많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본질적인 가치 이게 뭔지 하는 정도는 다 볼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국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큰 방향으로 나갈 때 우리 국민들 또 뭐 정부든 좀 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잡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국격을 높여가는데. 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평생 이제 교육을 하고 왔으니까 제가 오래 전부터 윈윈윈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윈윈윈으로.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그리고 반드시 사회에 좋아야 된다. 사회에. 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무시당하면 뭐 의미가 없단 말이죠. 나에게 좋은가, 상대방에게 좋은가, 동시에 사회에 좋은가인데 이 사회란 무엇일까? 이 사회가 작게는 지역사회, 크게는 국가, 더 크게는 인류란 말이죠. 국가나 인류의 보탬이 되는 거일 때는 지속 가능하고 이게 안 되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이라는 말을 하지만 나에게 좋고 상대방에 좋은 걸 가지고 윈윈이다. 이거 제가 볼 때 상생 아닌 거 많아요. 짝퉁 상생이 많아요. 그런가요? 도둑놈과 장무래비가 하나는 훔쳐오고 하나는 팔아먹고 둘이면 상생이다 하면은 누가 옆에서 박수 치겠어요? 도둑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윈윈윈 마지막이 제일 세야 돼요. 이게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보탬이 되는가. 녹색성장. 그 인류사회에 보탬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너나 우리를 넘어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함께 다.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그렇네. 사회에 좋은 거. 그런데 이 사회를 지금까지 한국이 우리끼리 살 때는 국가지만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당연히 좋을 뿐만 아니라 인류에 좋은 일인가까지 생각해야 더 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인류 보편적으로 통하는 덕을 베풀며 삽시다. 그러면 더 큰 대한민국 됩니다. 라는 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윈윈 마지막 윈이 센 거죠. 하나 더 있는. 그러니까 역시 이제 베푸는 게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과제 내지는 시대 정신이 된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도 베풀어야 된다. 개인만이 아니라 이제 국가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베풀 만한 능력이 또 있어요. 있죠. 베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못 베푸는 것 갖고 욕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어지간하면 다 10위권 안에 산업 경쟁력이 다 돼 있고 무역 규모가 전 세계 7위권 되는 나라가 또 상당한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가 우리는 국제적으로 원조도 못했고 못 베풀겠다 하고서 있으면 왕따 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국제 왕따. 그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베풀면서 행복하고 존중받고 그러면서 국제적인 또 리더십도 잘 발휘할 수 있으니까 겸손하게 베풀면서 정말 대한민국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그냥
뭐 계산하기 전에 호, 불호 중에서 호감이 딱 떠오르게 만드는 거.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예. 시대적 과제죠. 예. 윤 원장님이 일찍이부터 말씀하신 매력. 그럼요. 국가의 이제 매력을 높이는 게 그럼요. 국격을 높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매력과 드네요. 호감을 높이는. 호감을 높이는. 예. 그렇군요. 국격의 문제 맨 처음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어려운 것 같았는데 사실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제들이네요. 실용적일 뿐 아니라 생활 자체입니다. 이제 예.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호감이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호감이 가는 나라가 되는 게 얼마나 예. 중요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품격 없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성장주의로 왔는데 뭐 성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좀 멈추고 우리가 정말 어떤 방향,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조금 심각하게 한번 성찰해 보는 때가 왔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경제 성장 계속 해가고 산업 균형을 키우고 가는데 이거를 베풀지 못하고 호감을 못 주면서 이것만 밀고 나갈 때는 국제적인 견제를 당해서 사실은 성장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경제 성장도 가능하고 그게 안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졸부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하다 돈을 벌었는데 보면 볼수록 기분 더 나빠진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집단 견제하면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국덕을 베풉시다. 그리고 세계 초일류 기업 보면 다 뭐냐면 사회공헌 활동하고 맞습니다. 그 윤리경영 제대로 하고 다 이런 데거든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저런 기업이 잘 되면 세상이 좋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우수인재도 오고 좋은 거래처도 생기고 직원들도 나름대로의 자긍심이 있고 행복해지고 원리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도 결론삼아 말씀드리자면 국격을 높이는 데는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합쳐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외국인한테도 우리끼리도 또 나가서 관광을 가더라도 또 뭐 동남아 옛날에 골프장 가서 그냥 교만하게 그냥 가서 돈 막 뿌리고 그 어글리 코리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은 국민의 인격이 국격이고 특히 공무원의 인격이 국격이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내가 바로 국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죠. 그렇군요. 오늘 우리 나라 어떤 나라 만들 건지 그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삶을 어떤 삶을 살 건지와 연결돼서 2011년 어떤 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참 뭐랄까 길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정말로 공무로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